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수업하기 전에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강의 과목은 오늘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 2페이지에 있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수업 순서가 수요일 날 실외석학이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확률과 통계 이런 순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순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진행 순서는 이제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우리가 이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4시가 넘어서 끝날 테니까 4시 한 5시 전후에서 끝날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강의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3번을 보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스터디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이제 자료를 이렇게 나가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료 중에 일부는 내가 수업에 진행을 할 거고 수업하지 않는 내용들도 이렇게 나가고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수업하지 않는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제 스터디 수업 자료가 되는 거예요. 스터디 수업 자료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이제 일부가 수업이 그러니까 우리 진도가 안 나간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진도가 안 나간 부분들은 다음 주 스터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도 나간 데까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스터디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고 이제 매주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간 요 자료가 이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자료가 나갈 텐데 요 자료를 보시면 백지인데 문제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문제는 가능하면 손으로 꼭 쓰시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라는 얘기는 오려가지고 가끔씩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붙이시지 말고 손으로 꼭 쓰세요. 이거 손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를 쓰시는데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요약해서 쓰는 게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써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단계가 이제 그런 거고 2단계가 보면 관련 이론 정리라고 나와 있죠. 그럼 관련 이론된 정리들은 여기다가 꼭 쓰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1주, 2주는 열심히 쓰다가 가면 갈수록 여기에 쓰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제 이게 줄어드는데 이거는 자꾸 연습해서 이제 필요한 정리는 외워둘 건 외워두고 정의 같은 거 암기해둘 건 암기하는 훈련용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 걸 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를 풀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5줄이 나가 있는데 실제 시험은 4줄이에요. 이제 실제 시험은 4줄인데 여기 이제 5줄인 것은 용지 차이 때문에 이제 5줄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5줄로 하는데 꼭 5줄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5줄보다 이제 부족할 수도 아니 5줄보다 적은 경우로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식하시지 말고 5줄로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어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때 이거를 참고로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이거를 저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이거를 여러분 거를 읽고 첨삭을 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다시. 근데 참고해야 될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쭉 볼 때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 틀렸다기보다는 전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조금 어떤 형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푼 것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너무 길어서 불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첨가시켜야 될 건 첨가시키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 그런 중심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백지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백지를 넣으면 내가 채워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끝나게 되면 그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가 뭐가 되냐면 끝나게 되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라고 할 겁니다. 제가 스터디하는 동안에는 연구실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스터디가 다 끝나게 되면 저에게 연락이 돼서 제가 그거를 스터디하면서 그 스터디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빨리 끝날 때는 보통 한 6시쯤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끝날 때는 7시쯤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 몇 분에 딱 끝나요라고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 끝나는 시간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수요일 날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스터디가 없어요. 목요일은 스터디가 없는데 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그 원래 스터디 조원끼리 만나서 그냥 우리 목요일 날도 스터디를 합시다라고 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고 권하는 건데 절대 그때는 그 절대 사항은 아니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수 목요일 날 여기 나온 김에 학원 나온 김에 늦게까지는 공부하셨다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이라는 말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다 이렇게 할 거라고 믿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습 1, 복습 3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수업 시간이 10시잖아요. 10시부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가능하면 8시에서 8시 30분 정도까지는 학원에 입시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학원에 오게 되면 1차 복습 30분, 2차 예습 30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찍 오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이거는 이제 1차 복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3차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복습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습에 해당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수업을 했다 그럼 다음 주에 뭐가 되냐면 다음 주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이제 있게 되냐면 내가 자 누구의 정리에 의하면 이런 거죠라고 쭉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정리가 뭐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복습하긴 했는데 기억에는 왜 안 날까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한 30분 전에 나와서 복습하라는 거는 손으로 쓰면서 복습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이나 아니면 노트 같은 경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거를 읽어보는데 아마 3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수업들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 상기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복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복습에 내가 복습 3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복습 3번, 예습 1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세 번째 복습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업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습 30분은 뭐냐면 이 예습 30분은 반드시 이제 가능하면 9시 50분까지 끝내라고 하는 건데 예습 30분은 수업하기 전에 30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한 40분 전에가 되겠죠. 40분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내용이 뭐지라는 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펜으로 써가지고 정리해보고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고 정의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수업하기 10분 정도 전에는 쉬고 그러면서 이제 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좀 머리도 맑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마시고 하면서 차분히 있다가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효과는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 전에 조금 일찍 해서 하는 경우인데 역사과는 뭐 6시에서 6시 30분까지 나오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참고로 나는 학원에 7시 한 30분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일찍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일찍 나와서 저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먼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죠. 먼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지하철이나 이것 타면 뭐 나오는 시간은 일정하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를 타시는 분은 일찍 나오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복습 3차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했죠. 복습 3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복습 1차는 요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끝나게 되면 가방 싸들고 이제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뭐 딱히 집에 간다고 뭐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에 같이 집으로 가시면 굉장히 힘들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까지 이제 책을 보시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수업 당일날 복습이에요. 당일 복습인데 이 당일 복습에도 마찬가지로 펜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는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제 수업 노트나 이런 걸 차분히 보면서 오늘 무슨 내용이 있었지라는 것을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복습을 하게 되는데 복습을 하게 되면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복습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공부하는데 내가 배경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면 배경적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머릿속에 담겨 놓으시면 안 되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거기다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메모를 하면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를 이제 상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간에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복습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까 수업하면서 요거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었어. 좀 머리가 아팠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파트는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하는 형태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2차 복습이 이제 진짜 복습이죠. 그러면 이제 2차 복습 때는 노트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노트 정리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또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2차 노트, 두 번째 여기서 노트 정리하는 거는 3차 복습할 때 참고하는 자료 이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시간 들여서 노트 정리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노트 정리는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노트 정리를 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과목별로 노트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를 이제 가끔 보냐면 앞에서 시작하는 건 뭐 해석학, 뒤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 정수론. 그래서 중간에 만나면요. 그랬더니 뭐 중간에 만날 일은 없어요. 노트 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노트는 가능하면 무엇이 제일 좋냐면 각각의 노트를 과목별로 정리하는 게 좋고 내가 제일 권하는 방법은 노트에다 노트 필기하시지 말고 A4 용지 같은 A4가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A4 용지 같은 데다가
노트 정리를 해서 파일처를 만드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A4 같은 데다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이제 있을 수 있냐면, 배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이게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 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공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노트 정리를 통해서 요 안에 해 나가는데, 자, 이 노트 정리를 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를 노트 정리에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쓰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 파트였다. 이렇게 이제 수열 파트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그젠플로 여러분한테 수열 파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프린트물 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하고, 프린트물 7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에는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요약본이 다시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다. 그러면 수열 파트에 대한 정의가 수열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수렴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수열의 수렴성,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정의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관련된 정의를 쓰고, 발산하게 되면 발산은 수렴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발산의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제 발산의 이유들이. 그러니까 발산의 이제 이유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이면 모든 부분 수열도 수렴하고 극한값은 일정하더라. 이건데, 내가 부분 수열을 봤더니 부분 수열인데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의 극한값이 다르더라. 그래서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 다르면 얘네들은 발산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내용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상극한과 수렴하게 되면 상극한과 하극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상극한과 하극한의 극한값이 다르네. 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다 이제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가 아니다든지, 감소 수열인데 위로 유계가 아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반드시 유계인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 수열은 유계가 아니므로 발산한다라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발산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인데,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다가 그 이유에 맞는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예를 무엇하 두는 것이 제시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물어봤는데, 서술형 같은 데서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서술형에서는 안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에서. 그리고 개념상의 오류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그런 실수를 이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되는데, 이거를 쭉 정리하고 났더니, 예를 들어서요, 공간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남으면 남는 대로 여기다 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이거 아까워하고 그러시지 말고, 공간이 남으면 남는 대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정리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는 증명이 나오죠. 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증명의 목적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때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증명의 목적이 자기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과경론식으로 말한다면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못해도 그 이론이 참인 것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이론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 이론은 이미 뭐다? 정당한 이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그럼 증명 안 해도 되나요? 그런데 증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선 증명의 목적을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해결에다가 포커스를 두자예요. 그러니까 정당화에 포커스를 두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향상시키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포커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다가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건데, 그럼 뭐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폴리아식으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문제 해결 무엇을 짜는데 전략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략을 짜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관련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폴리아가 말한 것처럼 이전에 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전에 이것과 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기억이 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동원을 해야 되죠. 동원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짜 나가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증명의 목적을 나 증명했구나라고 단순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공간이 남으시면 공간에다 쓰시면 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뒷면에다 이제 채우면 되는데, 이게 나오면 이 정리에 맞는 예를 쓰는 거예요. 예를 이제 쓰는데, 이 예가 뭐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요 이론을 보다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예가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수학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일반화와 뭐가 있습니까? 일반화와 특수화라고 있죠. 그렇죠? 일반화 따로 특수화 따로가 아니라 같이 붙여져 있죠. 일반화와 특수화. 직관과 논리.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세트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일반화와 이제 특수화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특수화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뭐 이게 수학경론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일반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팩토리얼의 문제. 그래서 m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곱하는 게 m 팩토리얼인데, 우리가 컨비네이션 문제를 다루려다 보면, 조합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k가 0일 때와 k가 n일 때, 그럼 k가 0이면 얘가 0인 거고 k가 n이면 얘가 0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
n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도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결국 한 가지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0팩토리얼을 몇으로 정의만 해주면 1로 정해주면 모든 이론이 이제 같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특수화의 문제인데 이러한 특수화는 이와 같은 일반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해 준 거예요? 정의해 주는 문제가 특수화의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제결의 힌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특수화의 한 방법이죠.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한 건 지금 방금 한 얘기인데 이와 같은 관련된 정리를 증명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도 걸리기도 하고 자꾸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걸리는 문제가 나오게 될 때는 내가 이론적 배경이 부족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내가 여기에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왜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카피를 하려고 해도 이유를 잘 모르니까 카피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증명 과정을 카피를 하는데 증명 과정을 예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면 그 절차상에서 나와 있던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보완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리, 증명, 예 이렇게 쓰는 거지만 내가 증명에서 자꾸 뭔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정리, 예, 예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증명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오도록 하죠. 내가 아까 이 문제는 문제결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을 하는 데는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법도 있고 간접 증명법도 있고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반례법이 있는 건데 이제 반례법은 예외로 두고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법이 있죠. 근데 문제결의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간접 증명법으로는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접 증명은 그냥 증명을 했구나 선에서 정당화해서 멈추는 거지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땐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하면 간접 증명보단 직접 증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데 가끔씩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집합임을 보여라. 뭐 원소가 무수히 많음을 보여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직접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간접 증명을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노트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노트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도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요 문제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 전에 풀긴 풀었는데 그게 뭐지?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이론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문제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냐 복잡한 문제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느냐 이렇게 나눌 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복잡하거나 자신이 없는 문제를 풀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 내용들은 이제 나는 공부를 B포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B포는 불편하죠 많이. 그래서 이제 A포로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B포로 공부할 때는 B포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무엇을 써놓냐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올 때 모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관련돼 있거나,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을 쭉 정리를 한 번씩 써봐요.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조금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뿌였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 이제 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기보다는 간략하게 뭐 이거를 갖다 이제 폴리하는 계획 수립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풀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문제에 대한 절차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름의 단계를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한다라는 보증은 물론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이것에 대한 맵을 맞춰서 여기에다가 그것을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절차가 잘못됐구나, 잘못되지 않았구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지체 없이 포기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나의 문제결 전략을 늘 수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는 솔루션 할 때 여기선 이론 플러스 맵을 표현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이제 이럴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푸니까 실타리 풀듯이 뭔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성질 급하면 뭐가 됩니까? 나는 이제 집어 던집니다만 다른 사람은 가위로 자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살살 풀어 나가는 거죠. 살살 풀어 나가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10문제도 못 풉니다. 하루에 10문제 풀면 그냥 막 이런 거 한 10번 하게 되면 진짜 지쳐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모든 거를 이 논리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무 어렵거나, 빛이 보이지 않는 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정리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제를 쭉 공부를 하다가 뜬금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야, 이런 문제는 이런 데다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데다가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디어들을 거기다가 이제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잇에다가 하라는 이유는 나중에 잘못되면, 틀린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거기다 보충할 때는 새로운 데다가 이제 자세히 써야 되니까 언제든지 뜯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꼭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스터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는 귀찮아야 돼요.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편하고 귀찮아야 돼요. 귀찮으면 뭐 하게 됩니까? 귀찮으니까 하기 싫죠. 그런데 해야 돼요. 귀찮은데. 우리 기계는 그래서 원래 과학자들은 게을러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 한겨울에 강물에 가서 호호 손 불면서 이게 빨래하면서, 야, 누군가가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빨아주는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옆에서 정신 나간 것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빨래 잘 안 해보시는데, 이러면 자꾸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나 이제 군대 있을 때 짤순이만 있었어도, 짤순이는 혹시 압니까? 짤순이만 있었어도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빨래터 가면은, 수다쟁이들이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안 따져요. 그런 데 가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겨울에는 진짜 일병, 이병 때는 따뜻한 물도 안 줘요. 그건 고참들만 쓰는 거예요. 물이 양이 적다 보니까, 물 트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럼 우리는 늘 찬물로만 합니다. 찬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얼마나 고참들 딱 보면 부럽습니까? 내가 상병 달면 절대 나는 아래 애들한테 따뜻한 물 줘야지. 근데 자기가 상병 돼보세요. 자기 혼자 다 독특해서 쓰고 있지. 공부는 내가 이제 귀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조금 귀찮아야 되고 조금 짜증이 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짜증스러움이 없어버리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노트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건 노트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썼으니까 노트가 책보다 훨씬 더 친절할 거예요. 그런데 노트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노트를 딱 보는 순간 거기에는 모든 게 내가 생각해야 될 모든 게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해도 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력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돼요. 분명히 자기는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실력은 안 늘어나요. 그래서 노트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가 할 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파트인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그때쯤 얘를 이제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내가 질문 얘기하다가 말이 많아졌죠? 귀찮아야 된다고 또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질문으로 올게요. 스터디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까 질문할 때는 표시할 때만 해도 머릿속에 뭐를 물어봐야 되지 다 알았어요. 근데 정작 질문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지? 어디에 있지? 뭐 이제 찾느라고. 소중한 시간 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집에는 가고 싶고, 질문 없어요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궁금할 때마다 여기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꼭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메모지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자기가 어디 아픈지 모르는 거죠.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알아서 맞춰보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의사가 잘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고쳐보라니까. 모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모든 약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근데 정작 자기가 아픈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작 궁금한 내용을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이 이거 잘 몰라요 그러면 나는 보편적인 것에다 초점을 둬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 요거를 몰랐대더라. 이런 거 공부하면 주로 이런 거를 약해. 그러면 이제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막 해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다 설명하고 났어요. 근데 자기는 시원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설명 다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메모해 두라는 거예요. 메모해 두는데 요즘은 세상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다 탁탁탁 해가지고 포스트잇 위치만 파악하는 포스트잇을 쓰지 말고 내용이 뭔지 메모지가 뭔지를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메모지는 자기가 보려고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봐도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궁금한 말을 거기다가 일일이 다 쓰고 나한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읽고 나서 뭐구나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면 되니까. 단지 이런 건 예외입니다. 아트체는 사양합니다. 내가 못 읽어보도록 쓰면 안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런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공부하면서 이게 실력이 어느 순간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건 막 9월달 가면 저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런 거는
3, 4, 5, 6월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3, 4, 5, 6에 저걸 하잖아요. 그럼 10월 달, 11월 시험 보기 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저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장, 6장이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지칠 겁니다. 5장, 6장만 하더라도 지치는데 저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그럼 저거 한 3일에 한 장 정도 쓰는 건 시험 보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저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속도도 처음에 이거 한 장 만드는데 막 1시간이 걸렸다고 친다면 나중에 저거 만드는데 20분 안에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속도도 늘어나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본인 스스로 뭐 남한테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느껴져요.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3월 3, 4, 5, 6월에는 이런 걸 하는 게 좋은데 아마 3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야 진짜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잡는구나 뭐 이렇게 혹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 하면 몸이 느껴요.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뭐 몸이 가벼워져요, 개운해져요, 뭐 살 빠져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뇌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그래 이거 물어봐야지 패스 이렇게 했던 게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거 도전해볼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도전하면 해결이 100%는 아니라도 해결이 돼 가요.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 뭡니까? 우리 서술형이죠. 그러니까 답이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점수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시험장 가서 나 이거 못 보던 문제인데 그러더라도 포기 안 하고 이거를 시험지에서 다 시험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요약할 게 대대삭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정리가 돼요. 처음 했던 것처럼 시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내가 설령 틀리더라도 내가 잘 몰랐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건 3월 달부터 꼭 해보시고 힘들어도 해보십시오. 난 힘든데 저거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 뭐 네가 볼 거야? 안 보지? 하라고 그랬으면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거를 꼭 실행에 옮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프린트물 8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프린트물 8페이지가 뭐였냐면 오늘 수업의 이제 주제가 주로 수열일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할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린 게 7페이지 내용이에요. 이게 7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죠? 이 7페이지의 그림은 3차 복습용이에요. 이게 이제 3차라고 했죠. 3차 복습용이라는 건 뭐냐면 딱 앉아가지고 수열했네, 수열의 수렴성. 그럼 머릿속에서 정의는 뭐였고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는데 뭐는 뭐였지? 이런 것들을 쭉 이미지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에서 보시면 화살표가 두 종류가 나와 있죠. 양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양방향은 필충 조건의 문제고 한 방향은 아랫게 충분 조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걸 한 페이지인데 이게 세 번째 공부할 때, 두 번째 공부할 때 대략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3차 때 이거를 딱 보면서 연상을 하는 거죠. 얘가 내가 생각해야 될 연상 내용들을 얘가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들만 나열되니까 이 단어 가지고 내가 3차 때 복습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불완전하다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3차 때 하다 보면 2차 복습이 끝난 상황에서 3차 때 이때 뭐를 더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이제 첨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 이거 어디에다가 작품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보는 거니까 여기에 조금
지저분하면 어떨 것이며 깔끔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너무 예쁜 모양으로 이제 막 글씨를 보면 어떨 때 내가 노트를 보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저 노트 갖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쓴 노트를 썼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노트가 갖고 싶은 노트가 아니라 합격자 통지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되지만 내가 지하철에서 오늘 공부했던 거 간략하게 뭔가 하고 할 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뉴게가 뭐였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지. 쭉 하면서 이제 이거 제목만 읽고 생각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책 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이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그 용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서 연습할 때 학원에 왔으니까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때 책 펴놔도 되는데 뭐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 이용할 때 그럴 공간이 별로 없고 공간이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결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시험 볼 때 문제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70%는 끝낸 거예요. 그럼 5점 만점에 3.5점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점수가. 아이디어만 떠올라도.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한다고 이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문제 많이 풀어보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내가 출판사하고 관계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까 아마 센수학이라고 있죠. 유형별로 나왔어요. 임용은요, 유형별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쭉 생각했는데 꼭 시험 보면 내가 생각한 유형 빼고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형별로가 아니라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내 아이디어가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첫 번째로 뭐가 돼요? 어휘력이 내가 풍부해야 돼요. 어휘력이 풍부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고. 뭐 국어, 영어만 어휘력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휘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이러잖아요. 친구들끼리 딱 갔는데 음식 딱 먹으면서 요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번에 이 고기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뭐 여기서 순서는 이 사람은 조미료 1번, 2번을 넣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디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순서를 바꿔 이런 식으로 우리 대화 못 나누죠. 그냥 맛있다, 맛없다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그러니까 일상어로 수학을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많이 보고 많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건 남한테 안 들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런 거 읽으면서 자꾸 상상하는데 단 안 되는 건 뭐냐면 걸어 다니면서는 보지 마세요. 다쳐요. 이제 우리 때는 걸어 다니면서 전봇대 부닥쳐서 머리에 혹이 났어요. 그러면 확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건 바보지. 요즘은 차들이 많아서 사고 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막 길가에 다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게 사람 다치니까 가능하면 내가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 보면 내가 애고 어른이고 큰일 났다고 하거든. 위험한 거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걸어 다니면서는 보지 마세요. 걸어 다니면서 정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요즘 조그만 게 있죠.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제목만 쓰는 거예요. 제목만. 큼직하게. 그리고 제목만 딱 보고 가면서 제목을 상상하는 거죠. 그 대신 눈 뜨면서 상상해. 눈 감으면서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건 뭐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언어집에서 막 그 찾는 거 공부 있죠. 그거는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꼭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2차를 이렇게 이제 2차 복습 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학원을 안 다녀도 합격하시는 분은 합격하시고요. 스터디만 했더니 합격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행리만 믿고 갔더니 합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학습 방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진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과 후 스터디를 하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내가 거기서 보충을 하니까 내가 하는 스터디는 피드백이 돼요. 근데 그 외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한다고 치자죠. 이 스터디를 했을 때 첫 번째 피드백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많이 풀어서 나쁠 이유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거냐 이거예요. 많이 풀었는데. 내게 되지 않으면 그건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그 스터디가 피드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는 스터디라고 한다면 권하고 싶은 거지만 피드백이 되지 않는 스터디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할 때 이런 거 있죠. 이행내 말에 의하면 우리 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들 그런 말에 의하면이라는 것은 이거는 피드백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을 때 그 틀린 게 시험에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스터디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해석학은 한 달 안에 끝내야 돼. 그래서 연습 문제 이만큼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너무 되게 자신감에 차 있고 맞는 말 같고 그래 내가 이걸 2달에서 언제 끝나? 한 달에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말에 자기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요.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 준비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공부는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스터디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는 절대 욕심내지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드백이 가능한 스터디는 하는데 스터디할 때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아요. 스터디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학습을 꼭 해야 되는데 스터디하니까 개별 학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스터디를 위한 공부지 자기의 학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터디는 꼭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 90%는 하지 말라고 10%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공부는 반드시 자기 학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학원에 다니니까 학원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원에서 나가는데 내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 3, 4월에는 내가 해석하고 위상수학은 개별적으로 끝내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없으면 공부하는데 이제 나중에 굉장히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개별학습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개별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다 보면 뭐 교육학도 들어야 되고요. 막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틀 정도는 개별학습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학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공부하는 장소인데 이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장소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느끼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 없는 듯 이성 친구가 있어도 없는 듯한 공허함, 허함을 느낄 때가 이제 종종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공부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외로워요. 주변이 누가 있든 간에 뭐가 있든 간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베이스로 깔아놔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외로운데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게 말은 뭐냐면 폐쇄된 곳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독서실 이런 거죠. 독서실 하는 분한테 내가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뭐 이익내 사항이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학원에 나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원은 똑같이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와 지금 유사한 것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서 내가 나름의 이제 위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겠죠. 집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학원 같은 데 오면 자유스럽지 못하죠. 소리도 낼 수도 없고,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죠. 그게 이제 자기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장소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소 문제는 이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이제 좋으니까 그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렇게 10여 년을 해왔어요. 실제로 해왔어요. 뭐 이런 10여 년을 나는 해왔어요. 1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나같이는 하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나는 이제 나같이라는 말을 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잠이 너무 적었어요. 공부하려고 잠을 줄인 게 아니라, 원래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내가 그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남대문장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부터 해서 새벽잠이 없어졌었어요. 노인네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20대 막 20살 될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막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나 깨우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트럭 운전하신 분인데 짐 싣고 나가야 되니까 그분이 막 초인종 누르고 깨워요. 빨리 나가자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다시 5명이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도 그 집 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 아저씨가 너무 싫어가지고. 별로 반응들이 없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생활이 있다 보니까 난 군대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군대는 6시에 일어나라고 그러지, 10시에 자라고 그러지.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세상이 편리한 거야. 2시 반에 깨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자 다시 나는 이제 이거를 학원은 내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6시에 문을 열어요. 이제 다른 학원 몰라요. 난 이제 노량진 우리 방문각 학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6시에 문을 여는데
5시, 이제 내가 한 5시에도 와보고 5시 반에도 와보고 그랬는데 5시에 오면 문이 잠겨져 있고 5시 반쯤에 올 때는 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6시 이후에 오면 100%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6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학습을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학습 할 때 온전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식사 전,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한 게 이제 아침 6시쯤이다 그러면 식사를 몇 시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6시에 오면요 8시에 밥 먹으러 가게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보통 아침 식사 음식 먹기 싫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침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노동 안 해도 맛있어요. 단 뭐는 예외냐면 일찍 왔으니까 자야지 하는 사람 빼고 그래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최소 4끼를 먹었는데 이때 여기서 간식을 먹는데 그래서 배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 이때 몸무게 50kg도 안 나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남자 바지가 없어가지고 항상 여성집 가서 옷을 사서 입었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24에서 26을 유지를 했어요. 지금은 32를 해도 힘들어가지고 숨 컥컥컥 끓이고 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건 다 우리 집사람 탓이에요. 결혼한 사람부터 살불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4끼를 먹어도 살찔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살찔까봐 저녁 때 안 먹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시간을 이제 나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쓰는 말은 뭐냐면 6시쯤에 이렇게 와서 이제 일찍 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보통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시간까지는 대체로 산만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도 제일 많고 공부하는 공간에 사람들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제일 많을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내가 산만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이 산만한 편이다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 유혹은 뭐냐면 가방 싸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늘어납니까? 빈자리가 늘어나죠. 빈자리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나도 집에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놓았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대별로 과목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진학 공부부터 쭉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어학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학 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한테 혼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석박사 과정 때 이제 어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 떨어졌다라고 치죠. 1차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수업 시간 들어오마다 야, 이행래 너 이번에 어학 떨어졌다며 어떡하니? 너는 붙었다며 다 붙었는데 너만 떨어졌다며 뭐 이런 식이죠. 항상. 그래서 굉장히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가 되냐면 나는 이 시간에 어학 공부를 했어요.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이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어떤 것들이 드는, 이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산만하기는 한데, 그런대로 이때는 좀 조심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막 오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막 가방 툭툭 던지는 사람보다 가방을 놓아도 조심히 놓고 책을 빼도 조심조심 놓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카페 분위기? 막 카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는 좀 조용한 카페들 있죠. 음악 조금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중도 좀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통 요 시간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가 되냐면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을 해요. 어려워하는 과목. 아주 어려운 과목부터 조금 어려운 과목을 이때 이제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산만할 때는 이제 나는 이때 산만한 시간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현대대 수학을 했어요. 해석학이나 편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때 대학원 다니면서 한 거니까. 이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현대대 수학을 이때는 이제 산만할 때 하는데, 뭐가 되냐면, 나는 현대대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막 옆에 탱크가 지나가든, 뭔 일이 뭐 폭탄이 터지든 이런 것 안 따지고 그냥 현대대 수학은 보지면 빠져요. 그래서, 볼바라고 하는가? 보면 보바라고 그래야 돼? 볼수록 빠져드니까 볼바라고 하죠. 볼수록 빠져들어서, 현대대 수학을 딱 보면 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때는 현대대 수학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위상수학을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유혹 시간에는 이제 위상, 그러니까 주변의 유혹보다는 위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가능한 이때부터 이제 나오라는 거죠. 집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오면 이제 공부하게 돼 있다라는 거게 돼.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간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먹었는데 이제 요즘 먹으면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침만 흘리고 사는데 예전에는 요때 딱 되면 내가 너구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너구리 한 마리 잡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는데 이때 이 복습은 그날 한 요거를 요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복습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보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해주면 참 공부하는데 뭐 이게 얘기가 되면 그럼 하루에 한 12시간? 근데 내가 한 15시간 정도 했거든, 공부를. 이렇게 대략 잡으면 한 12시간? 네, 이렇게. 밥 먹는 시간 빼고예요. 커피 타임 빼고, 다 빼고, 공부만 하는 시간 한 12시간 정도 되는데, 20대 1 경쟁률 뚫는 거예요. 그럼 뭐, 12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간. 이때는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벌레인데 생각을 하는 벌레예요. 그냥 조금 단순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긴장감도 갖고 하는데 이거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하잖아요. 죽어요. 외로워서. 자기가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막 거기다가 특히 만약에 햇빛까지가 안 들어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진짜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좋다라는 거고 대학 도서관도 곤란하고 학원도 곤란하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시간은 안 주지만 우리 공립도서관 같은 지역의 도서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됩니까? 식사는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요. 이게 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체력 훅훅훅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외부 사람보다 주로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할 거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함을 느끼거나 허탈함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때는 일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탈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일탈 중에 짧을수록 좋은데 제일 좋은 일탈은 뭐냐면 후유증이 없는 일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후유증이 있는 일탈은 뭐가 있을까요? 음주죠, 음주 감호. 나는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나는 사실은 못해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는데 뭐 소주 한두 잔 마시지 뭐 이렇게 해서 한두 잔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그냥 음료수 마셨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나 같은 사람 소주 한 잔 1년 내내 마시는 게 소주 반 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시기는 뭐가 되냐면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건배 그랬을 때 입 딱 하고 입술에 젖혀 있는 게 한 달, 1년 내내서 소주 반 잔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도 하고 되면 큰일 난 줄 알고 물은 한 3컵 정도 마시고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한두 잔 마셨다고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두 잔 마셨다.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담배를 펴봐서 하는데, 한 담배를 3년 반을 안 피웠어요. 안 피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 안 필 때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3년 반 동안 안 피면서 이제 나는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담배 필 때 언제든지 나는 금연에 실패하면 담배에 되지 내 차 안에 담배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안 핀 거야. 근데 한 3년 반쯤 지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서 담배를 하나를 딱 피웠어요. 근데 다음날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나 진짜 금연에 성공했구나. 생각날 때마다 그 담배를 하나씩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꼴초가 돼버렸어요. 이게 넌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술도 버금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진짜 그런 것 같은 경우 조심해서 하는 소리. 이제 나는 이제 예전에는 산책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무슨 산책이 스트레스 해소 되나 그럼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하여튼 나름대로 해서 후유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날려버렸는데 내 정신 건강 때문에 시간은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날려버렸는데 그걸로 멈춰버리라는 거죠. 그 뒤에 다른 거를 자꾸 오지 않게 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데 이런 것들도 자주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예전에 이제 그 돈이 없을 때라 뭐 학생 때는 대체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닐 때는 동시상영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옛날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그럼 동시상영관 갈 때 친구하고 1,500원에 영화 2편을 봐요. 그럼 1,500원 내고 둘이 가요. 가면 사실 영화 끝나고 나면 뭐 본지 몰라요, 둘 다. 왜냐면 둘 다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동시상영관에서 좋은 영화도 안 하고 재미도 되기도 없지만 하여튼간 이제 자기도 했는데 하여튼간 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친구하고 나오고 우리는 영화를 봤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뭐였지 이건 기억이 안 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볍게 이제 해주는 걸로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해 줘요. 그 대신 이게 너무 자주가 돼버리면 뇌는 항상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애가 뇌예요. 그래서 이게 자주 가잖아요. 한 번 가고 스트레스 해소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딱 휴대폰을 검색을 했더니 뭐 영화 멋있는 게 나왔어요. 뭐 이행내 짱, 와 이건 꼭 봐줘야 돼. 그래서 또 가서 딱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자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가지 않도록 이제 꼭 하되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소해라. 단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스트레스 노래방을 가는 거 이제 뭐 보면 이런 거죠. 점심 먹고 났더니 또 오늘 하루를 점심 먹고 또 시작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 여기 난 우리 애가 재수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애하고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은 같이 꼭 밥을 먹는데 보고 나면은 얘가 친구들하고 먹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저 친구 없어요 그래요. 그럼 밥 친구도 없이 어떻게 그랬더니 그냥 같이 밥 먹죠.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밥 먹고 나면 꼭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요. 노래방이 어딨냐고 해서도 시간도 없는데 그랬더니 코인 노래방이라는 게 있더라고. 500원에 뭐 2곡 그래서 3곡 부르면 800원, 4곡 부르면 1,000원 뭐 이러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걔는 한 3곡 정도 부르는데 이제 시간이 딱 3곡 정도 부르면 진짜 나는 참 내가 처량함을 느끼 그때
나는 이제 휴대폰 만지고 있는데 뭐 볼 것도 없죠, 그때는. 그냥 휴대폰 쭉 보고 있으면 걔는 이제 아빠 한 곡 부르죠. 이것도 안 해. 이제 자기 혼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새 곡 빨리 불러야지. 이제 하는데 내가 그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면 노래 2곡 정도라든지 3곡 정도라든지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일단 노래 부르면 제일 좋은 건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소리 지르고 올 수 있잖아요. 막 화날 때 소리 지르면 왠지 모르게 조금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나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나도 이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뭔지. 그런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 건 아까 술, 그 다음에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 요즘은 이제 그 게임보다 더 무서운 게 유튜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간 가는지도 모르지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년간,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즐기자.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되,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좋고, 이게 스트레스 이제 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생긴 거하고 달리 수다를 되게 잘 떨었어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지나가다 친구 보면 막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자 그러면서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탁 내가지고 둘이 커피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얘 가려고 하면 딴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붙잡고 그냥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나를 피했던 사실을 지금 와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왜 나만 보면 피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수다 떠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했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스터디는 너무 피드백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고, 속도감을 너무 내는 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런 데는 제거했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스트레스는 적당하게 이제 풀 수 있으면 풀어라. 그 대신 내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점심 때 같은 경우에 식사하고 나서 가면 간단하게 해소하는 것들도 이제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에 맞춰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아까 더 깊게 얘기를 안 했었지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안다라는 건 자기 성격들도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이 뭐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뭐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침 일찍에 공부하는데 뭐 하지 그랬을 때, 공부 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남들은 강조하지 않지만 은근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미적분학, 확률 통계, 이산수학, 교과교육론. 이런 것들은 있다 그러면 내가 은근히 잘 성적이 안 오를 것 같다. 근데 따로 이렇게 시간 내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아침 시간에 이런 것. 미적분학이나 확률 통계, 이산수학은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습니까? 일단 답 나오잖아요. 문제 풀면,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갖다가 활력 있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